(2026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삼류라고 했던 게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었나요? 삼류가 아니라 사류, 오류가 되면서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무너지는 정치 세력은 국힘으로 상징되는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격렬하게 좌파 정치 세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세상에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무너지게 한 요인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에서 사류 내지 오류인 운동권들이 들어와서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글쎄요, 사람 실력을 성적만으로 따질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행정고시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을 엘리트로 보는데 그들이 인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인류를 이 사류, 공부하는 운동권들이 제압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치가 힘을 쓰지만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네. 지금 일본의 총리인 다카이치 어느 대학 출신이죠? 고베 대학이죠. 고베 대학은 일본에서 국립대학입니다만은 일본의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과거에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이 만들었던 제국대학은 아니죠. 제국대학은 오사카 대학,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교토 대학이었죠. 글쎄, 고베 대학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 그렇게 좋은 대학 아닙니다. 근데 총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했던 아베 신조 총리는 세이케이 대학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유명한 대학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일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일본의 정치인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동경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도요, 한때는 서울대학 출신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 나온 친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잘난 척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그 이해력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제가 참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뛰어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요, 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정치가 인류가 모이는 곳이가 아닌 게 됐는데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게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최고 엘리트가 정치에 오지 않는다. 똑같이 한국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이 참 재밌는 짧은 칼럼을 썼습니다.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이 있죠. 스카이 대학에 총학생회가 없답니다. 서울대학교는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학생회장을 뽑지 못했습니다. 총학생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현재 총학생회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현재 총학생회 없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서울대학교는 입후보 한 사람이 아예 없어서 작년 원래 아예 선거가 하지 못해서 총학생회가 없고 연세대학교는 선거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역시 그래서 없고 고려대학교도 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우리나라 가장 좋다는 스카이 대학이 없죠. 우리나라 흔히 대학생회를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그럽니다. 서연고 하면은 서성한인데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학은 있는 모양인데 한양대학교에 현재 투표율 미달로 투표를 안 해요. 당선이 취소가 돼서 없고요. 서성한다면 중경 외시죠. 중앙대 현희대학은 있는 모양인데 외국어대학교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총학 못 만들었고 서울시립대 입후보자 없습니다. 이렇게 10개 대학을 명문으로 치는데 그중에 6개 대학이 총학이 없네요.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도 현재 없답니다. 서울에서 주요 대학 9개가 총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옛날에 총학 학생회장 되는 게 치열한 선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군대 갔다 있을 때인 84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때 당선된 사람이 송영길이.
그리고 부학생장이 임민철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정우가 됐었고, 고려대학교에서는 누구지? 그렇게 돼서 쫙 대학가에서 이 총학생 회장들의 파워가 대단했죠. 제가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81학번에서 연대에서 학생회장 된 사람이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학생회장 할 때 연대에서 이한열 군이 숨졌을 때 그 노제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을 때 그 열기가 대단했었죠. 그때 스카이대학의 총학생회장은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나 우상호 다 민주당에 들어갔는데 거물 정치인이 돼 있죠. 뭐 김민석이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막 그때 주목을 끌면서 80년대 중후반부터 주목을 끌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부를 지나서 운동권 친구들은 그 전에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연좌제가 풀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그리고 김영삼 씨가 전문피를 영입하겠다 하면서 그다음 이어서 김대중이 하면서 이들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뛰어난 친구도 신문사면 신문사, 기업이면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배워야만 어떻게 살아남고 또 승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젊었을 때의 생각도 수정하게 되고 세계에 나가보니까 이렇구나 바꾸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과정 없이 뭐 기업에 들어갔거나 신문사 들어갔거나 교수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해서 겨우 올라가는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한 큐에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로 들어갔죠. 그리고 선수를 쌓다가 지금은 민주당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끌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재명 씨를 앞세워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고요. 국힘당에서는 운동권 세력들이 오지 않았죠. 덜 왔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또 다른 엘리트가 최고의 엘리트를 누구로 봐야 되나? 의사들도 엘리트고 뭐 변호사들도 엘리트인데 그냥 고시 출신들이 엘리트이죠. 그 고시 출신들 행시를 한 친구들 중에 일부가 정치권으로 과거에 많이 와서 보수당에 많이 왔었죠. 그다음에 뭐 사시한 친구들도 들어오면서 됐고 기업으로 간 사람들은 정치권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성된 고시 출신들로 구성된 보수당을 운동권 출신으로 구성된 진보 세력이 깨버렸죠. 그거는 한국이 급변을 하면서 발전을 오면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이제 이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정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진보 세력이 힘을 쓰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가겠다고 하는 보수의 전사들, 과거에는 행시 출신들, 뭐 사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갔었죠. 어느가 행정 경험을 쌓거나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덜 가면서 보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갤럽이 조사했는데 정당 지지율 뭐 민주당도 높진 않아요. 48%인데 국힘당은 18%. 3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의 1, 2당의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게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수 쪽으로 진입되던 보수 라인에 쓰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안 와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할 때만 해도 경제 쪽을 욕을 먹었는데 지금은요 경제계가 굉장히 파워풀해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엘리트들이 기업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업에 가서 거기서 임원을 거쳐서 CEO가 되는 게 부도 이루고 권력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한 때 나와갖고 고생해서 자기 사업을 해서 이루고 나면 그게 또 좋은 거고. 하여간 경제계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과거에는 고시로 뭐 옛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당시에 고시인 대과 시험만을 보기 위해서 선비들이 노력했는데 그 전통 때문에 우리도 고등고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뭐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열도를 기업으로 가는 친구들이 앞선 것 같아요. 그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누가 유학 간다 그러면 부러워했었어요. 성적은 좀 별로라도 가는 친구가 있으면 집안 좋네 하면서 부러워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학 교수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연구원 가거나 기업체에 가긴 늦었고 행정고시나 사시 하기는 늦었고 하니까 교수가 돼서 쭉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원래 다 청년들인데 뭐 서울대학 교수를 했던, 연대 교수였던, 고대 교수였던, 이렇게 보니까 뭐 그저 그래요. 오히려 기업체에 가서 뭐 어떤 기업들은 아직 60 넘어서도 이제 부사장, 사장 이렇게 저희 동기들 가는 친구들 보니까 거기가 훨씬 나아요. 그 친구들이 뭐 유학도 안 가고 했는데도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행시를 했거나 원한 친구들도 쏘쏘오고 그렇습니다. 뭐 군인으로 갔던 친구들도 뭐 별 달았다고 해봐야 뭐 그저 그래요. 제가 보기엔 뭐 기자로 갔던 친구들은 더 보잘것도 없고, 쭉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경제로 갔던 친구들이 제일 파워풀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동안 한국 사회의 큰 변화죠. 저희 같은 경우 사회 나올 때 삼성 현대에 붙었다.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 붙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기자를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를 겁니다. 기업이 워낙 커졌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계속 인재를 빨아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똑똑하다는 게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리더십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총학생회장을 하거나 총학에 있다가 정치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가를 보게 되면 정치 후보장이 될 수 있는 총학회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총학생회가 무산대가 안 만들어질 정도로. 그럼 전부 다 뭐야? 취직으로 간다는 얘기죠. 최고의 엘리트들. 제가 보기에는 개인 능력으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IB 계열입니다. 투자은행 쪽,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럴까요? 뭐 주식 투자하는 은행. 그런 데 가면 연봉이 잘만 하게 되면 뭐 100억 가까이 올라가니까 사업보다 더 좋죠. 글로 가는 친구들 다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공학 쪽 해갖고 스타트업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가거나 일로 쏠리고, 아니면 뭐 실력만으로 고시로 가거나, 그렇게 가면서 이 정치 지망생이 팍 줄었습니다. 과거에 행시나 이런 엘리트로 같은 친구들이 보수로 갈 수 정치인이 됐었는데 이제 그들이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로 가겠다는 정치인이 확 줄어버렸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좌파는 맥이 끊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얘기하면서 뭐 난리 난 거 쳤지만,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선정선동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엉터리인데, 이 좌파들이 떠든 거는 세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 압니다. 거짓이구나. 뭐 가장 좋게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 김대중, 김영삼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골 가보면 서로 도로 내달라고 난리죠, 난리. 특히 김대중 고향인 호남에 가게 되면 도로가 너무 많아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가 옛날엔 대단한 것 같지만, 권력했지만 자꾸 떨어져 갑니다. 지금 당장은 정치인 충원이 모자란 보수가 괴멸하지만 다음은 좌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엘리트들이 안 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검사하는 친구가 정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검사들이 정치인, 국회의원 알기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쪽에서 결국은 리더가 나와서 일본은 통치하기는 하는데, 일본 통치하는 정치인들이 행정, 사법을 함부로 못합니다. 자, 이번에 박상용 쌍방울 사건 다뤘던 검사를 서영교 씨가 있는 국회에서 불러갖고 뭐 증언하라니까 박 검사가 거부했죠. 그랬더니 그걸 호통을 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서영교 의원 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알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도 총학 출신이구만.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같다라고 할까? 근데 호통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건 아니다. 무슨 인민재판을 하니? 지금 국회에 다수당이란 거, 또 국회의 입법권,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데, 뭐 안 한 부인이잖아요. 재판도 저렇게는 안 해요. 취재도 저렇게는 안 해요. 닦아세우면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하지만 저렇게 결국은 좌파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를 계속 사류로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란 사회가 오랫동안 성장 못하고 했던 게 정치가 사류화되면서 저렇게 됐죠. 그런데 일본은 또 매뉴얼이 많다 보니까 창의적인 사람도 안 나오고 매뉴얼에 갇힌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발전 못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미국식으로 기업계에서는 완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나와서 이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게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붙은 나라죠. 잠깐 세계를 다녀보면 유럽 다녀보고 뭐 호주, 뉴질랜드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우리 이런 나라들 한 4만 불에 5만 불에 붙어있는 나라들이 발전을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새로운 창의성이 없어 그래요. 구태에 의연한 세력들 그리고 창의적이 못한 대한민국 운동권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근데 미국은 지금 10만 불 가까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트럼프가 특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기존 틀을 막 깨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언론에서나 극명하게 드러나서 트럼프를 미친놈처럼 묘사하는데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탁월하게 이란 사태를 다루고 있고 국제정치를 요리하고 있고 매뉴얼에 타성에 젖어 있던 미국 사회를 확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동권 중심으로 왔던 이거에다가 또 엘리트들이 안 들어온 정치권 해갖고 이게 정치가 죽어가고 있어요. 최고 엘리트가 안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이 먼저 무너져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지금 처절하게 깨질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치는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 엘리트가 할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이면 돼요. 과거 이제 발전해야 될 때는 서울법대 중심으로 엘리트들이 와서 쫙 끌고 갈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정치는 엘리트가 할 필요가, 정치는 너무 엘리트가 되면은 첨단으로 가서 불편해집니다. 보편적이면 돼. 보편적인 엘리트면 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좌파들이 잡아가지고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국민 대표권을 가졌다고 사법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더욱 정치를 이건희 회장은 3류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4류, 5류로 만들면서 정치를 하는 뉴스가 재미가 없어요. 흥분할 것도 없고. 차라리 K컬처 보고 박수 치는 게 낫지. 저는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일본이 먼저 무너져갖고 저렇게 활기 없이 쭉 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이 뭐 트럼프가 최고 엘리트만 모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변환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두고 보고 싶어요. 최고 엘리트는 필요 없지만 분명히 지금 식으로 원사이드하게 운동권이 끌고 나가는 대한민국 정치는 더 재미없어집니다. 정치가 무너진다. 정치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이제는 저 썩은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특히 민주당. 이미 국힘당은 무너졌고 어떻게 저것들을 솎아내고 쫓아내야 되는가를 고민하자. 그 단초를 PC를 거부한다든지 DEI를 거부한다든지 하면서 또 워크, 의식화된 애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트럼프의 생각이죠. 저는 그게 상당히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방식을 차용해서 사류로 만들고 있는 운동권 출신이 권력을 잡은 정치를 좀 정화한다 그럴까? 좀 2류 정도까지라도 올라오도록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